퇴사를 할까 말까 때려쳐 봐라. 퇴사를 해도 되는 사람과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요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퇴사를 하고 싶더라도, 회사 때려치고 싶더라도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한 달 한 달 맨날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퇴사를 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 집에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삼성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와서 퇴사한 저희 집 남편, 천직으로 알았다가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뛰쳐나온, 제가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퇴사를 해도 되는 사람과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요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퇴사를 해도 괜찮아요? 퇴사를 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나는 열정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열정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사실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프로젝트도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들었던 대답은 적당히 해. 왜 이렇게 튀려고 해? 평균치를 좀 맞춰. 어차피 공무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월급은 똑같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균치를 맞춰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튀면 튈수록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불편한 거 아닐까? 혹은 이건 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자꾸 나의 키높이를 점점 줄여가게 되더라고요. 그 열정이 만수르인데 열정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내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로미는 그 시점에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을까요? 뭐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 내가 이 회사보다 좀 그릇이 크다. 그냥 그 열정은 어디서 나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랑 다른 애 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 육아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일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열정은 어디서 나와? 그 열정 어디서 사니? 나는 열정이 되게 넘치고 나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조그만한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세상 밖으로 나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끈기가 있다면 저는 퇴사하셔도 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퇴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번아웃이 오거나 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바닥이 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삼성물산을 다녔어요. 근데 사실 연봉도 되게 높았고 뭐 너무너무 원했던 회사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고 너무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6년 차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뭔데? 라고 했더니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때려쳐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애가 막 5살이고 이제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고 뭐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막 진짜 너무너무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 남편이 되게 힘들겠구나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막 머릿속으로 이제 숫자 계산을 막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단호했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번아웃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이 나가서 뭐든 하겠지. 내가 그때까지만 내가 조금 서포트를 해주고 저 사람 믿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만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그때 당시에 번아웃이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다고 해야 되나? 성과, 결과 이런 거에 목매다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성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은 탄탄대로로 쭉쭉쭉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면서 그 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서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거든요.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번아웃이 온 건 100%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회사. 네.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니까 이 문제가 되는 요것만 제거를 하면 나의 번아웃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계속 옥죄어 오니까 그때는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만 나오면 정말 이게 말끔하게 제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퇴사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나를 추스리는데도 되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네. 그러면 조급해지면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나 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선뜻 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어른들 퇴직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아빠 세대들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PC방,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당장 프랜차이즈 사업 이렇게 막 들으면 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나이 적성, 뭐 상황,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했어요. 저희 남편도. 어쨌든 가장이니까 그만두고 나서 내가 뭐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 사람이 조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것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반짝 해가 뜨지 않더라고요. 되돌려서 남편한테 그때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최대한 회사를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럼 번아웃이 와도 네. 회사를 계속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회사에 되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고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뭐 연차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남편만 보더라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요청하고 요구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 않고 그냥 일단 그만둬. 회사에 피해주고 싶지 않아.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후다닥 진짜 되게 급하게 퇴사를 결정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에너지가 올라올 때까지, 나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까지, 내 정신 상태나 내 심리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까지는 회사의 도움 아래에서 조금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회사들 중에서 특히 뭐 이런 심리 지원이나 이런 상담 지원을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고 하면서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 퇴사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 이야기 속에 진짜 이런 경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현명하게 그 시간을 탈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상담실을 가시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8만 평 대지에 나무를 키우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나무는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냥 처음부터 새싹이 피어나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은 오히려 잘 큰대요. 그런데 정말 까다롭고 키우기 어려운 나무는
옮겨 심은 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하면. 그래서 내가 원래 자라고 나던 곳에서 이동을 하면 얘가 2배, 3배,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쐬고 바람을 통하게 하더라도 얘가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퇴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퇴사를 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환경 안에서 내가 개척하고 살아나가야 될 때 우리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의 에너지보다 2배, 3배, 4배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 텐데 내가 번아웃의 상태로 나온다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힘들 거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남편을 아는 사람 원재가? 막 너무 놀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괜히 동네에서 낮에 돌아다니면 아이 친구 엄마가 볼 것 같고 이게 뭐라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퇴사를 결심하신다면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나오셔야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관도라고 말하는 못 믿으실 때도 많아요. 그때는 제가 퇴사할 줄 몰랐어요. 나는 천년만년 학교에 있을 줄 알았죠.